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폭이 영웅적 행위라고. 2026년 4월 26일 김정은이 직접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자폭을 선택한 병사들이 충성심의 정점이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자폭 병사들이 이제 드론을 탑니다. 사람이 드론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이 향하는 방향이 남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The Diary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월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포로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동료들이 자폭을 선택했다고. 심지어 포로로 잡힐 수 있는 부상병을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직접 사살했다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확인해줬습니다. 자폭과 자살 공격을 선택한 영웅들이라고 공개 추모 행사에서 칭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정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자폭을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폭 병사들은 왜 두렵지 않은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에서 빌려온 개념 하나를 씁니다. 포로 딜레마입니다. 포로 딜레마란 두 선택지 모두 나쁠 때 그나마 덜 나쁜 쪽을 고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북한군 병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포로가 되거나 자폭하거나. 그런데 북한은 파병 전부터 병사들에게 이렇게 주입합니다. 포로가 되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남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공포가 주입된 병사에게 자폭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무가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비대칭 정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정보란 한쪽은 진실을 알고 다른 쪽은 왜곡된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병사들은 포로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직 공포만 알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자폭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한반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험이 이미 끝났습니다. 드론이 북한군 병사에게 날아가 투항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병사들은 드론을 향해 자폭했습니다. 외부의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인지적 방어막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방어막이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특정 행동만 하도록 뇌가 설계된 상태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특정 앱만 실행되도록 잠금 장치가 걸린 것과 같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병사들의 뇌에 이 잠금 장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금 장치라 걸린 병사가 이제 드론을 조종합니다. 자폭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폭 드론을 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드론 조종사는 임무 실패 시 귀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폭 드론 병사는 다릅니다. 귀환보다 목표 타격을 위한 자기 희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드론과 자폭 드론 병사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12,000, 이중 전사자가 약 4,000, 전체 파병 병력의 33%, 일반적인 전쟁에서 10%, 작전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33%, 전사율에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보충 병력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매몰 비용 무시입니다. 매몰 비용 무시란 이미 잃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입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손실이 커지면 멈춥니다. 그런데 북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용사의 목숨이 국가 전략의 소모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한반도 분쟁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응 수준은 확성기와 전단지입니다. 투항하면 잘 대우해준다는 메시지를 재래식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적 방어막이 걸린 병사에게 이 메시지는 닿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문제를 겪어봤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 자살 돌격, 한국 전쟁의 중국군 인해 전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자폭 테러. 그때마다 미군이 찾아낸 해법이 있습니다. 전술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전술적 통제 가능성이란 미지의 공포처럼 느껴지는 적의 행동도 사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고 화력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인식을 병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적의 자폭이 숭고한 행위가 아니라 체제의 착취와 절망의 증거라고 논리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한국군도 이 접근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자폭 전술을 수십 년간 상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대응법은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아이언돔 같은 요격 시스템으로 자폭 드론과 로켓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지전입니다. 적병사 개인 스마트폰에 맞춤형 정보를 침투시켜 투항 유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023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개인에게 아랍어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 투항을 유도하는 정밀 심리전을 실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심리전 예산은 국방부 전체 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리적 무기에는 수십조 원을 쓰지만 뇌를 겨냥한 무기에는 사실상 투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이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용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병사 1명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훈련비, 장비비, 이동비를 합산하면 병사 1인당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0억 원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의 제작 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북한이 자폭 드론 100대를 보내면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100발을 쏴야 합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는데 30억 원짜리 미사일을 씁니다. 비용 비율이 3000대 1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전쟁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전쟁 비용이란 공격 비용은 극히 낮은데 방어 비용은 극히 높은 구조를 말합니다. 결국 100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30억 원을 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을 실험실로 활용했습니다. 자폭 드론 전술, 부상병 처리 방식, 지휘 통제 체계를 실전에서 검증했습니다. 이 경험이 한반도 유사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AI 기반 요격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요격 무기는 발사 비용이 1회당 수천 원 수준으로 드론 비대칭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203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적 개선이 세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지전 전담 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사이버 심리전, AI 기반 맞춤형 메시지 침투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병 대상 인지전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의 자폭 전술을 직접 목격했을 때 전투력을 유지하는 심리적 훈련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저비용 대드론 시스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30억 원짜리 미사일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 구조는 국방재정 파탄의 씨앗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폭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드론을 몰고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무기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병사의 뇌를 먼저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드론 위협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 한국 방산기업과 관련 주식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숫자로 추적합니다. 방산 투자의 진짜판을 파헤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어였습니다.